네, 바이러스 생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봤었는데요. 예, 이때 DNA 복제, RNA 복제라는 용어 나오는데 RNA 복제는 예, 나중에 상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우선 DNA 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2에 DNA 복제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DNA 복제는 반보존적 복제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DNA는 몇 가닥이죠? 공통과학에서 잘 배웠죠? 두 가닥이죠.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닥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쭉 길이 방향으로 연결된 것인데 뉴클레오타이드 하나에는 각각 아데닌이나 혹은 구아닌이나 혹은 뭐 사이토신이나 티민과 같은 이러한 염기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뭐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길이 방향으로 쭉 나가고 있고 그 반대편 가닥에는 여기가 T라면은 반대편 가닥에는 A, A는 T, G는 C, C는 G, T는 A 다시 T는 A 이런 식으로 반대편 가닥에는 상보적으로 염기들이 서로 수소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이중 가닥에 DNA를 쭉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DNA를 복제할 때에 원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따라서 이렇게 A 적고 C 적고 이런 식으로 복제될 수가 없겠죠. 예,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물질들은 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탄소, 수소로 이루어진 그냥 분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죠? 예.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DNA 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두 가닥이 한 가닥으로 수소 결합이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두 개의 가닥이 한 가닥씩으로 이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A, G, C, T, A 뭐 이런 식으로 요 가닥 풀어지고 반대 가닥도 T, C, G, A, T, C겠죠. 이렇게 풀어집니다. 풀어진 다음에 원래 있던 이 가닥의 상보적인 가닥을 가져가 붙이면 T, C, G, A, T, C. 요 마찬가지 상보적인 가닥을 가져오면 A, G, C, T, A, G가 해당되겠죠. 그렇게 가져오면은 자 원래 있었던 가닥 두 개가 똑같은 거 두 개가 형성이 되겠죠. 자 DNA 복제는 이렇게 두 가닥이 한 가닥씩 풀어져서 복제가 되고요. 상보적으로 연기를 가져서 복제가 되고요. 이를 반보존적 복제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반씩 보존되고 나머지가 상보적으로 와서 새로운 DNA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보존적 복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DNA 복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생명과학 2 수업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많이 들어본 용어들 중 하나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항생제는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에 치료하는 약인가요? 이거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균성 질병에 걸렸을 때에 치료하는 치료제죠.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렸을 때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잘 구분 못해서 이거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있다 했습니다. 원핵 생물로 이루어진 이 세균은 세포벽을 갖고 있는 생물입니다. 항생제는 어떤 원리로 이 세균을 없애냐면은
세균이 세포벽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단단한 세포벽이 없으면 바깥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막만 있으면 이게 빵 터져서 죽는다고 했죠. 자, 항생제는 세균이 세포벽을 만드는 물질 대사를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항생제라는 약을 투여하면 이 세균이 세포벽을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되고, 그럼 세포벽은 점점 깎여 나가게 되고 얇아지게 되고, 어느 순간 되면은 물이 이제 쉽게 들어와서 세균이 빵 터져서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세균을 없애는 약이 항생제입니다. 자, 그런데 바이러스에 항생제를 쓰면 될까요?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습니다. 그냥 유전체에 그냥 단백질 껍질입니다. 세포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아무리 써봤자 바이러스는 이렇게 삼투 원리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바이러스는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바이러스 치료제를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치료의 원리는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자, 바이러스 생활사를 좀 전에 배웠죠.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물체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증식해서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증식될 때 필요한 효소를 억제하면은 바이러스가 증식이 안 되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항바이러스제가 있는데, 자, 이 항바이러스제는 좀 문제가 있겠죠. 이 효소는 사실 바이러스만 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자기가 쓰던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이렇게 제거한다면 우리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러면 다른 어떤 항바이러스제 좋은 거 없을까요? 네. 자,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던 게 있는데, 바이러스의 표면에 막단백질이 우리 세포에 막단백질하고 반대로 됐네요. 막단백질하고 서로 바인딩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이러스가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인딩 작용을 막으면은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경우에 이번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게 우리 인간의 상피세포에 ACE2라는 그러한 막단백질하고 결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ACE2 단백질을 우리가 뚜껑으로 다른 물질로 막아버린다면은 그 물질은 항바이러스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물질이 우리 몸에도 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CE2 물질은 코로나를 받아들이기 위한 물질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물질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이렇게 막아서는 우리 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 다른 항바이러스제 좋은 거 없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항체와 같은 물질을 만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저번에 항원 항체 반응이 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붙어 있던 이 단백질이 이렇게 생겼다면은 그거와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물질, 이제 항체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다면 그런 항체를 만들어서 인체에 투입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붙잡혀서 작용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항바이러스제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원리를 나타내도록끔 만들어진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너무나 짧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심하고 이런 방식의 항바이러스제를 만들어도 저런 방식의 항바이러스제를 만들어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투여해서 이렇게 치료할 수가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양상을 좀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통해서 DNA 복제, 그다음에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어떤 개념들을 얘기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리더스쿨에 질문을 만들어서 올리고 다시 이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